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 루나 클래식 에드워드 김의 그 법적 대리업체 선발 관련 제안서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사실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에드워드 김이 루나 클래식 리패깅 방법을 찾은 것 같다. 이런 영상을 제가 한번 올려드렸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리패깅이 현실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리패깅이 완성이 되고 그게 구체적인 역할을, 구체적인 그런 작용을 하려면은 오늘 이 법적인 부분들이 꼭 밑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제안서에 작성을 해서 올렸는데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제 뭐 아주 제목이 그냥 테라 클래식 다오의 법적 대리라는 아주 직관적인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소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 특히 루나 클래식과 최근 집행 조치의 근접성을 고려할 때 루나 클래식 다오가 일부 핵심 기여자와 더 넓은 커뮤니티의 모범 사례 및 분산 구조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 기업 구조를 조정합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지금 현재 크립토 시장,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이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이거를 규제화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게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루나 클래식이 지금 법적인 어떤 위치를 얻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은 오늘 이런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 구조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 잘 들어주십사 하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배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배경은 뭐 디패깅 이후에 자율적으로 구성된 여러 팀들이 구성되어 있다. 루나 클래식에 지금 뭐 여러 팀들이 있죠. 뭐 에드워드 김이 구성한 팀도 있고 뭐 테라 레블스도 있고 L1 태스크포스 팀도 있고 테라 파운데이션 가드도 있고 뭐 정말 여러 가지 팀들이 있습니다. 팀들이 일단 되게 자율적으로 구성이 됐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와 법 테두리 망원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어떠한 식으로든 그런 법적인 형태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리패깅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또 진한 글씨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이 볼게요. 이 제안에 대한 투표는 커뮤니티가 잠재적인 법적 위험을 제한하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조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와 프로토콜은 재활성화를 위한 이게 목적이 재활성화예요. 재활성화를 위해서 제안된 아이디어 중 일부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인 테두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더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법인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법인 만드는 이유는 지금 재활성화 하려고 법인 만드는 거다. 그냥 이 이야기가 전체 핵심입니다. 이게 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할까봐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제 에드워드 김이 그간 해왔던 노력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미국에 기반을 둔 6개 로펌과 초기 상담을 했고 그중 3곳과 후속 상담을 통해 그들의 지식, 참여, 조언 및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 재활성화 노력에 대한 전반적인 적합성을 평가했습니다. 저 지금 루나 클래식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그런 법인 아니면은 뭐 로펌 이런 데가 접근을 한다고 같이 뭐 파트너십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루나 클래식은 아주 특별해요. 다오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되고 그냥 뭐 변호사라고 해서 다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펌 회사만 6군데를 지금 컨택을 했었고 그 중에 미팅한 곳은 한 3곳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좀 대화가 좀 잘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요 한 업체를 뽑았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회사 소개를 합니다. 뭐 이 회사 이제 사이트 궁금하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이트 들어가면은 네, 여기 뭐 광고니까 이거는 별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에 네, 이거 일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변호사들이겠죠. 뭐 이렇게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또 이제 클라이언트가 누가 있었냐, 고객들, 클라이언트가 이거네요. 클라이언트가 누가 있었냐, 솔라나도 있었고, 기타 등등 많은 크립토 업체들이랑 일을 해봤었다. 그래서 루나 클래식에 대해서 짧게만 설명을 해도 루나 클래식을 잘 이해를 하더라. 그래서 여기랑 같이 일을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지금 생각 중이다. 결정은 아직 안 했대요. 지금 에스워드 김이 이 호라이즌스 법무법인을 이제 소개를 해줍니다. 호라이즌스 로우 앤 컨설팅 그룹은 암호화폐 산업의 회사 프로젝트 핵심 팀 및 다오의 법률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선도적인 암호 네이티브 법률 회사입니다. 그들은 2016년부터 이 공간에 있었고 암호화폐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라이즌스는 해당 분야에 많은 주요 프로젝트 법률 자문을 제공한 입증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회사들이 일해봤대요. 그리고 호라이즌스는 창립 파트너인 솔라나의 첫 법률 고문을 역임했으며 이후 그의 회사는 그리고 호라이즌스는 법률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체인의 개별 계약자에 대한 조언을 포함한 루나 클래식 다오의 법적 대리를 제공합니다. 호라이즌스는 또한 테라폼 랩스의 기타 관련 미국 규제 기관에 대한 SEC의 최근 집행 조치에 비추어 루나 클래식이 직면할 수 있는 규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 커뮤니티 및 핵심 팀에 조언할 것입니다. 이 멘트를 보고 밑에 이제 댓글도 잠깐 보겠지만은 이 멘트를 테라폼 랩스 및 이런 이제 친숙한 단어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 그러면 테라폼 랩스를 위해서 싸우는 거냐, 뭐 권도영 대리 업무를 봐주려고 지금 이런 업체를 선정하는 거냐, 막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답답합니다. 그런 얘기 댓글 달리면 진짜 답답합니다. 지금 불똥이 루나 클래식으로 튈까봐 그런 미리 사전 조치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네, 아마 호라이즌스로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준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이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훌륭한 팀이 있으니까 얘네들이랑 같이 우리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 얘기를 하는 거고, 바로 이제 돈 얘기,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났으니까 돈 얘기 나오죠. 호라이즌스로는 보유자로서 $20,000 초기 커뮤니티 지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0,000 지금 상담이랑 요 앞에 이제 사람들 처음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20,000 정도 초기 착수금으로 이제 $20,000를 요청을 한 거죠. $20,000 정도를 요청을 했고, 그들의 즉각적인 권고는 루나 클래식 다오와 관련된 역외 재단 회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케이맨 제도 법률 회사 및 서비스 제공업체를 고용하는데 대략적인 비용은 $100,000입니다. 이를 위해 두 번째 거버넌스 커뮤니티 지출 투표가 필요합니다. 네, 초기 수수료는 다음 작업에 사용됩니다. 이렇게 됐는데, 네, 이 밑에 내용의 핵심이 지금 루나 클래식 다오를 대표할 수 있는 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법인은 이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법인세가 없는 이 케이맨 제도의 그런 법인이면은 아마 좋을 거다. 그리고 그 법인을 설립하는 데 비용은 $100,000가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20,000에 해당하는 이 상담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볼게요. 루나 클래식 다오 법인을 설립하자. 이제 그게 뭐 법인세 없는 그런 데서 이제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미국 규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언을 제공하도록 하겠다. 네, 지금 SEC 지금 힘 없는 상태에서 걸면은 바로 위험해지니까 하여튼 이거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런 거고, 또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 필드 질문입니다. 요거는 이제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에서 이제 질문 나온 거를 자기들이 답변을 해주겠다. 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로펌과 소통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라. 그래야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커뮤니티 전체의 이제 의견을 또 썸머리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위원회 구성이 빨리 돼야지 이 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할 것 같다. 커뮤니티에서 선별된 질문 목록을 요청하여 변호사에게 제시한다. 요거는 이제 에드워드 김이나 뭐 이제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은 이들이 해야 할 일이겠죠. 그리고 커뮤니티 풀 지출에서 일하는 계약자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도록 하겠다. 뭐 여기서 또 일하는 사람이 생길 테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지침들도 또 제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주 구체적인 미리 나올 수 있을 법한 질문들을 FAQ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미리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질문서를 작성을 해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이 법무법인은 누구를 대표하나요? 네, 딱 이렇게 아주 직관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이 제안의 목표는 로펌이 루나클래식 다오를 대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쵸. 지금 루나클래식 다오를 대표하는 법인을 만드는 거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무법인은 누구를 대표하나요? 이거에서 이제 당연히 루나클래식 다오를 대표합니다. 이는 특히 프로토콜과 연결된 기반이 생성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별로 인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금 프로토콜과 연결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법인을 만들어서 뭐를 하려고도 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지금 에드워드 김이 프로토콜 벌써 만들었어요. 지금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현실 세계로 뛰쳐나와서 안전하려면 다른 누구에게 흡수되지 않으려면 루나클래식 법인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초기 단계에서 법률회사는 이 목표를 향한 프로세스를 안내하기 위해 루나클래식의 핵심 기여자와 협력할 것입니다. 이 재단은 다오와 연결되고 소유자가 없습니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이 답변입니다. 법무법인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사실 진짜 물어보는 건 요거죠. 이 재단은 다오와 연결되고 소유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의해 만들어진 거버넌스 결정을 따를 것입니다. 커뮤니티 의원회는 처음 몇 달 동안 로펌과 상호작용하도록 설정되고 위원회 멤버십, 지침, 임기, 배상 및 회사 리소스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프로토콜과 절차를 정의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루나클래식을 소유한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이 이 회사를 대표합니까? 이것도 바로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은 뭐 우리가 다 루나클래식의 대표다. 우리가 다 루나클래식의 CEO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하지만 커뮤니티 구성원은 여러 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들이 다 CEO냐? 그건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면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초기 논의는 커뮤니티 질문을 법률 자문을 위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특정 지리적 질문에 대한 법률회사는 다양한 국제법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논의는 커뮤니티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적 변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핵심 기여자가 자동으로 대표가 되나요? 네, 그것도 아니옵니다. 네. 처음 몇 달 동안 위원회에서 이에 가장 잘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다시 작성할 것입니다. 개인 또는 개인 그룹이 법적으로 대표되기로 결정되고 개인과 루나클래식 다오 사이에 어떤 종류의 갈등이 있는 경우 법률회사가 다오를 대표합니다. 즉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면 갈등을 겪는 개인이나 집단은 외부 대표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 대리인을 그러니까 네, 여기 임원이나 뭐 이사회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루나클래식 커뮤니티랑 싸우려면은 다른 법률 자문팀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테라클래식에 도움이 되는 팀을 법률사무소에서 대표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이나 팀이 대표될 수 있는 공개되고 투명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체인 거버넌스는 항상 최종 결정권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법률회사는 루나 클래식 다오를 대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심플합니다. 진짜 전체 내용은. 그리고 처음 몇 달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회사는 다오와 기여자들이 깨끗한 슬레이트에서 시작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처음 이제 법인이 설립되고 나서 어떤 일을 할 거냐라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중요하죠. 초기 한두 달은 현재 조직의 구조조정 또는 해체를 포함합니다.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그런 조직들을 재구성하거나 없애는 그런 행동을 할 거래요. 최근에 규제 조치에 대한 지침은 명확성을 위해 배포되고 게시될 것입니다.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에 대한 연구도 탐색될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 조직되어 있는 조직들이 없어지고 막 해체되고 이렇게 할 건데 그 이유는 기존에 지금 루나 클래식이 책임져야 할 그런 법적인 책임들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도형, 테라폼 랩스, 테라 파운데이션 가드, 뭐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나 뭐 이런 법인들이나 개인들과의 그런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위해서 지금 안에 있는 내부 조직들도 다 없앨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 해외 재단 지금 만들어지게 될 그 루나 클래식 그 법인은 루나 클래식 다오에 무엇을 제공합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면 커뮤니티에 이 루나 클래식에 뭘 해주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리테이너가 활용된 후에는 당시 활성된 모든 활동을 요약한 공개 문서의 초안이 작성되고 블록체인 개발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음 단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기술됩니다. 그때 계약을 계속해야 하는지 여부와 어떤 조건으로 추가 지출을 제한 또는 대체 조치가 논의될 것입니다. 네, 초기 토론에서는 다음 단계를 고려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네, 대략 10만 달러 비용이 지출이 될 거고 법률사무소 및 서비스 제공자 하여튼 이제 법인이 설립이 될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이 밑에 나오는 내용들은 최종이 아니고 대략적인 어떤 기획 단계라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 구조에 대한 법률 자문을 얻습니다. 아까 뭐 케이맨 하여튼 이제 법인세 안 낼 수 있는 그런 법인을 설립을 할 거다라는 내용이랑 특정 로펌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면 커뮤니티 투표로 회부될 내용입니다. 지금 호라이즌 로우가 아니라 여기로 그냥 결정된 게 아니다. 이게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될 거다. 그리고 케이맨 제도 재단 법인 설립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에 기반을 둔 테라 그랜츠 파운데이션은 법인으로 해체되고 역외 재단 회사로 대체됩니다. 예, 여기는 없어질 거랍니다. 이렇게 하면 커뮤니티 프로토콜이 법적으로 인정된 법인을 통해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 법인 및 법적으로 인정된 수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정서 재무부를 위한 세금 최적화된 수단을 확립할 것입니다. 지금 이 법인 왜 이런 법인을 설립하는지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단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할 독립이사 임명. 여기서 일할 사람도 뽑을 겁니다. 그리고 독립이사는 케이맨 제도 재단 회사에 필요합니다. 또한 또는 그녀는 이사회나 핵심 팀이 아닌 다오의 신탁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다오에서 그 사람도 뽑을 거래요. 그리고 감독은 개발 보조금에 서명하고 프로토콜 자산이 적절하게 배포되도록 합니다. 월급도 줄 거라는 거죠. 필요한 경우 모든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 구성원은 합당한 사유와 선의의 증거가 제시되면 참여를 종료하는 거버넌스 제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종료 시 루나 클래식은 보상 패키지에서 사용되지 않은 토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호라이즌스와 계약이 적절한 감독을 받고 필요한 경우 종료될 수 있음을 보장합니다. 이 당시 제한 2만 달러 보유자에 대한 대략적인 지출 요청은 1억 6,400만 루나 클래식입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루나 클래식 다오를 대표할 수 있는
현실 세계로 끌어낼 수 있는 법인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 밑에 뭐 댓글들도 많고 사람들 막 오해도 많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아직 이 내용, 이 글만을 읽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잘 못하는, 천천히 읽어보면 되는데 막 급하게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자기들이 아는 단어 아니면 자기들을 막 흥분시키는 단어들, 화나게 하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보고 막 오해해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처럼, 제가 올려드린 그 영상에서처럼, 에드워드 김은 현재 온라인에서 시스템상에서 리패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고, 그리고 그거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죠. 그리고 그 테스트된 아이디어를 현실 세계로 끌어내려면은 이번에 이렇게 말한 것 같은 이런 법적인 베이스가 꼭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야지만 이제 실행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에드워드 김이 준비한 이 모든 시스템이.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이렇게 법적인 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리패깅이 돼버리면은 기존에 있던 그런 루나나 아니면 루나2, 루나 2.0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도형 아니면 뭐 테라폼 랩스, 뭐 테라 파운데이션 가드 뭐 이런 데에서 막 다양한 그런 이해 집단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걸 거고,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엄청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나고 또 다른 형태를 유지한 상태로 독립성을 이제 부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루나 클래식에 대해서. 루나 클래식은 기존의 그런 루나랑은 완전히 다르다. 루나 클래식에게 독립성을 부여한 상태에서 루나 클래식이 리패깅이 돼야지, 루나 클래식이 다시 부활을 해야지만 온전한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랑 엮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존 관계를 정리하는 거, 이게 막 법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 아니다, 뭐 우리는 권도형이 예전에 버렸다, 뭐 아니면 뭐 관계가 없다, 뭐 트위터에서 아무리 글을 올리고 난리를 쳐도 그렇게 막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계가 없다고 계속 떠드는 게 아니고 자신이 누군지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니까 뭐 2023년 뭐 3월 27일, 지금 제가 영상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27일 이렇게 뭐 케이맨 제도에서 이렇게 에드워드 김이랑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주도가 돼서, 또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가 이렇게 주도가 돼서 만들어진 법인에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이게 바로 루나 클래식이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는 게 가장 기존에 있던 것들이랑 기존에 관련 없는 것들이랑 관계를 정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법인을 만들고 이런 복잡한 이런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법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을 중심으로 이제 리패깅이 딱 됐을 때 루나 클래식이 올바로 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게 그렇게 좀 이해하기가 힘든가 봅니다. 아무튼 에드워드 김이 지금 법인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유는 제가 이야기한 대로, 에드워드 김이 이야기한 대로 리패깅을 하기 위함입니다. 루나 클래식이 다시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네, 오늘 뭐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좀 길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